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애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도 표 단속 중입니다. 특검 찬성은 지금까지 4명이죠. 얼마나 더 많은 의원이 수면 아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낙천 의원은 58명이나 되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이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입니다. 재표결까지 단 하루가 남았습니다. 이른바 표틀막 작전, 과연 통할까요? 네, 오대영 라이브 해설위원단과 함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22대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최초의 시도인데요.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첫 시도입니다. 4개 정당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주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김병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표단속을 하느라고 바쁘다 이렇게 바깥에서 듣고 있거든요. 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이거 가결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찬성표를 던지면 안 된다.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단속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서 야당이 일반 강행 처리했던 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지점처럼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앞서는 리포트에서 4명이 찬성표를 던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기 전에 보니까 젊은 비례대표 의원 김근태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 예. 이렇게 밝히면서 5명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의 행사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날 민주당이 표결 당시에도 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의원 개개인의 헌법상 자율권들을 보장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전히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국회 제적의원이 지금 295명입니다. 3분의 2가 되려면 197표가 필요하고요. 더불어민주당 155석을 합친 범야권이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표만 더 얻으면 되는데 김병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12표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서영주 의원님, 네. 가결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가결이 된다에 한 60% 이상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60% 이상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2가지 징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최근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표단속에 개인적인 접촉을 했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재석만 시켜놓고 투표를 하지 않고 빼는 방식을 지금 강구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표단속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아예 그냥 투표를 못하게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6, 7명은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겠다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그럼 한 10명에서 11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낙천한 사람이 58명일 때 7, 8명 뺐을 때 한 50명인데 그중에 한 2.5%, 10명 중에 한 2.5명만 돼도요. 이건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지금 현재 국정 운영 22대로 넘어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하는 것들이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양심적 투표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민 의원 동의하세요? 가결될 거라는데요? 60%? 가결되기까지는 숫자가 너무 많고요.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대한 제2요구이기 때문에 이걸 협의 없이 무턱대고 찬성표를 던지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한 걸음씩만 물러서서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게 만든 현재 상황들이 참 야속하다 이렇게 느끼는 의원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보협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조국 대표 인터뷰하면서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평소에도 한 6표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몇 표 정도 나올까요? 아마 속으로는 더 많을 거로 기대를 하실 겁니다. 기대요. 예. 사실 숫자만으로 보면 김병민 위원 말씀대로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근데 당장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걸 가지고 저는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전체 모집단의 수가 적은 선거나 투표, 의결 여기에서는 이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장 최근에 국회의원 후보 선거에서도 대부분의 언론이 추미애 의원의 당선을 유력하다 전망했고 어떤 언론은 석간신문은 아예 이름을 박아서 그렇게 냈다가 대형 오보를 냈단 말입니다. 모집단 숫자가 적은 투표는 늘 이변이 일어난다. 저는 그런 이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특검법 자체는 찬성인데 장외 집회는 동참을 안 하고 있잖아요. 먼저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보수의 양심을 좀 믿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17표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지난 국힘 21대 의원 중에 낙천자 불출마자가 총 38분이에요. 이분들은 당에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양심적 당론 거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요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22대 때 또 올라갈 거고 지금 국민 여론이 67%가 찬성하는 일입니다. 67%라고 그러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양당으로 이렇게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합리적 중도라는 분들이 다 특검법 찬성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는 국민의 뜻이 이런 이상 최상병 특검법 결국에는 언젠가 처리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대로 보면 수사권이 있는데 기소권이 없어서 결국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뭐 따르자 보면은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용이다. 예를 들면은 공수처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게 국민적인 시각이고요. 이걸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신속하게 끝낼 수 있거든요. 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수처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검찰로 넘기고 심지어 그 검찰의 결정권이 최근에 송경호 수사팀이 공중분해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올라왔습니까? 전재서 이창수 지검장 팀이 거기에서 기소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던 중앙지검을 아예 수사팀을 교체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갈아 끼웠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본인 배우자 본인 수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사 개입을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으로 풀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공수처 수사를 언제 기다립니까? 그러면 또 1년, 2년 가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어쨌든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공수처 자체를 좀 반대하는 입장 아니었나요? 국민의힘은? 애당초에 공수처가 처리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 중심의 단독 처리 통과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애당초에 공수처의 존재 또 공수처의 수사를 신뢰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법적 기관이 됐기 때문에 그 공수처를 아예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특히 최근에는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끌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조속한 시간에 공수처 수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특검을 밀어붙여도 그때는 아마 국민의힘도 대통령실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잠시만요. 예. 이 공수처 수사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7월이 되면은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전까지는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자꾸 김건희 여사 이 수사에 대해서 예를 드냐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말까지 끝내기로 한 수사 자체도 대통령이 인사교체를 통해서 개입을 한 듯한 그런 인상을 줘요. 그런데 7월 말까지 과연 공수처가 이 수사가 아무리 근무사에 터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수사 자체를 미진한 상황에서 검찰로 넘길 공산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특검을 하는 것들이 국민적 여론도 그렇고 전체적인 수사 방식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이 저는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표단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단속이라는 표현을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쓰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표단속하는 거 이거 과하다. 아니면 당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이세요?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표단속이 과하다. 이 표 단속이라는 것 자체 과하다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게
무기명 투표를 당론으로 단속을 한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망신만 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의원들이 각각 개인이 헌법기관인데 그분이 들어가서 자기가 소신대로 투표하는 걸 당론으로 어찌할 수 있다. 이거는 당 지도부가 너무 과신하는 거고요. 단속을 한다고 해서 단속이 되질 않습니다. 그 우리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네.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원하던 결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 봤어도 이런 게 정말 이 당론으로 무기명 투표를 이렇게 단속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표결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 아니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김보엽 의원님. 예, 이게 무기명 투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무기명 투표면 들어가서 누굴 찍었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어떻게 찍었는지를. 아마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저녁에 주무실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국민의힘을 위한 길인가? 내가 어떤 투표를 해야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고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당시를 고려해 보면 네.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 정당은 당론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 결과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았던가를 경험해 본 의원들도 지금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낙천낙선자들도 남은 윤 대통령 임기 중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자리를 맡아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어제 최재형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꽤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죠. 이미 제2 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협치를 요구해야 된다라는 건데 최재형 의원의 말에 국민의힘 내에서 얼마나 많은 동의가 있었습니까? 내일 표결로 좀 살펴볼 측면이 있겠죠. 근데 최재형 의원과 유이동 의원의 공통점을 하나 꼽자면 종로와 평택이라고 하는 수도권에 출마를 했다가 굉장히 큰 표 차이로 낙선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종로와 평택에 대한 표심을 지켜보게 된다면 이 정도 표 차이까지 벌어질까 하는 본인들 스스로의 고민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만큼 이번에 있었던 해병대원 특검에 관련된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해야 본인들의 향후 정치 행보와도 맥이 닿아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꼭 하나 짚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이태원 특별법의 처리 과정인데요. 그때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 내용들을 부결 처리하면서 앞장서 갔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수회담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병대원 이 특검에 관련된 일들이 향후에 특검이 서로 여야 합의로 조정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앉아 있었던 모습이 국민께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는 과정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게 문제 아쉽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자, 김성열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통과될 것 같습니까?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의 양심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특검을 주장하잖아요. 어찌 보면 개혁신당에서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맞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예. 그런데 야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과는 이런 집회, 그러니까 장외 활동은 협의를 하거나 같이 몸담고 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 그러니까 재추진이 되겠죠. 다음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재추진은 같이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이게 요번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22대 때 다시 한번 추진을 할 것이고요. 목적지가 같다 하더라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굳이 장외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선동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보다는 정말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표결로 이어질 수 있고
이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효율적이고 진지한 방법을 좀 고찰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VIP 경로설 논란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입장도 아주 살짝 달라진 듯한 모습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걸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고.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경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주 의원님, 네. 경로할 수도 있다. 경로할 수 있죠. 예, 성일종 의원께서 자백을 하시네요. 자백이요. 예, 자백을 하시잖아요. 뭐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자인데 경로 정하면 어때? 국군 통수권자인데 수사 외압, 수사 개입하면 어때? 그냥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서를 부인해 오던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이제는 이 수사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증거들이 나오고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정한 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경로의 사실들이 여당 내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표에 대한 영향도 줄 것이고 그다음에 경로를 했으면 경로의 이유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로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그냥 그 녹취록만 따져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특검이 어차피 내일 표결이긴 하지만 6월이나 7월 안에 끝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검찰에서 그 기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서는 아무리 밝힌다 해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로가 나온 이상 특검을 통해서 그 배경이 왜 해병대 1사단장 이 한 분 때문에 이렇게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은 알고 싶다. 빨리 알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좀 설명드리고 주장하는 게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경로라고 하는 발언은 결국 수사외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 초급 간부부터 한 8명 정도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는 보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상태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얼만큼 실질적인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경로서를 사실상 확인하듯이 얘기하는 모습을 가게 된다면 국민적 여론만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네. 명확한 건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일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강압적인 수사 위협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면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조국 대표 인터뷰하면서 네. 이번에 만약 부결이 되면 예. 당에서 증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증거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좀 조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당에서 뭔가 조사하기는 힘들고요. 이런 사안이 벌어지면 여러 증언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언론 보도도 그러니까 포함되죠. 이른바 VIP 경로설이 예. 이제는 설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경로 사실을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로한지 안 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로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요. 왜 대통령이 사단장에게 그렇게 책임을 물으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8명이 기소 대상이었는데 2명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6명 빠진 분들이 하급 간부가 아닙니다. 현장에 있던 책임자 2명만 기소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급 6명을 빼버린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성일종 사무총장님은 굉장히 얘기를 거꾸로 하시던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요. 네. 자, 부결되든 가결되든 혼란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부결 시에 야권의 공세 좀 전에 들으셨잖아요. 굉장히 강해질 텐데 국민의힘은 대응 가능합니까? 국민적 여론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도 이 일의 모든 일들이 이슈가 집중하게 된다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실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민께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 이후에 스스로 특검을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직접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